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청와대와 민주당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예감이 드는 이상한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신임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4일날 점심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민주당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일날, 그러니까 어린이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먹었는데 이걸 당일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에 청와대가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 이걸 발표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비주류라서 그런지 송영길과 문재인 사이에 뭐가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다른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단독으로 갔습니다. 네 사람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대표, 그리고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이렇게 딱 4명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다만 덕담이 오갔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틀이나 지난 뒤에 문재인과 송영길의 만남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자,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을 때도 이미 오전에 만날 거라고 예고하고 만난 뒤에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권당 대표가 당선돼서 선출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사실이 그날 당일날 공개되지 못하고 이틀이나 지난 뒤에 공개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는 당이 앞으로 중심을 잡겠다, 당이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는 따라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 이 친문 적통으로 보이는 홍영표, 그리고 친문 성향이 강한 우원식 두 사람을 이기고 송영길 비주류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간당간당 겨우 됐습니다. 송영길이 대표가 되고 난 뒤 인사를 보면 완전히 친문들을 지금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재명 비주류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 당대표 대통령 선거를 치룰 당대표를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 그것을 이틀 동안 숨긴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쉬쉬하다가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게 아닌가.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왜 문재인은 송영길과 밥 먹은 사실을 이렇게 뒤늦게 공개해야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나갔던 대통령도 임기 말기가 되면 죽 써서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당선될 때 그렇게 요란했던 사람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다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심했습니다. 자, 특히 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감방으로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이 구속됐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님도 감옥 가고 본인도 결국 마지막에는 아주 나쁜 사정, 가족들의 뇌물 의혹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숨겼을까요? 4일날 점심을 먹었는데 6일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다고 오늘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그것도 오늘 오후입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뒤 이틀 만에 오찬인데 왜 그날 이걸 공개하지 못했을까요? 사진도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송영길만 불러놓고 송영길의 측근은 없습니다. 한 명 놓고 유영민, 이철이, 문재인 이렇게 에워싸고 4명이 먹었답니다. 자, 여권 관계자들이 따르면, 자, 이 기사가 웃긴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오세훈, 박영준 만났을 때나 대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고 또 상대 측, 민주당 측 대변인도 발표하는데 오늘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그리고 기사도 참 이상합니다. 언론마다 다 취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 때 있었던 일들은 모든 일들은 모두 깨끗이 다 잊어주시고 화합해서 원팀으로 당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문이냐 비문이냐, 개혁의 가속이냐 쇄신이냐로 갈려 대립했던 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잇고 낙선자나 그들이 대표하는 세력들과도 화합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고 중앙일보는 말합니다. 자,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굳이 했을까요? 선거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은 깨끗이 다 잊어줍시다.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한 명을 놓고 홍영표 의원식 협공을 가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팩트들은 다 보도됐고 TV토론에서도 2명은 송영길을 향해서 협공했습니다. 송영길은 당이 변해야 된다. 당명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 그 말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잊어달라? 자, 이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상당히 뭔가 충격적인 말들이 오간 것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문세계 열보 일부에서는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 대표와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안 좋지 않았다. 오히려 잘해보자는 분위기였다. 청와대나 청문회와 개각 같은 심각한 얘기보다 덕담이 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혀 안 좋지 않았다. 이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좋았다면 좋았죠 그러지 무슨 안 좋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오히려 잘해보자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자, 이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정무수석보다는 국민소통수석이나 그 대변인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는 대변인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4명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틀이야 지나서야 이렇게 발표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 없습니다. 박경미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차는 문재인의 초청으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이 송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하길 바란다. 고 당부하고 송 대표는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용진이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이 송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하길 바란다. 화합이란 말을 왜 씁니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해야 될 건데 지금 문재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화합하길 바랍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개판을 하고 있는데 뭘 뒷받침합니까? 지금 송영길은 아예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다 뒤집겠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 고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송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원팀을 이뤄낸 역량이 있는 분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을 화합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계속 화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화합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하면 당의 화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멘트들만 보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틀 만에 공개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 송 대표는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당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과 백신은 문재인이 제일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욕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굳이 송영길이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어쨌든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송영길의 이 발언, 검찰개혁 등 각내 당내 분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온다고 중앙일보는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제일 아파하는 부동산과 코로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최우선으로 삼겠다. 지금 문재인은 검찰총장 김호수 지명하고 지금 굉장히 겁내고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큰일 났다. 이 퇴임 때 다른 대통령 보니까 가족들이 감방 가던데,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신임 대표를 만나서 했다는 말이 송영길은 백신과 부동산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이런 말을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송영길 좀 잘 봐두이소. 송영길은 훌륭한 사람이다. 송영길은 문재인하고 친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굳이 자꾸만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송영길 성격을 한 성격 합니다.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문재인하고 만나가지고 한판 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 청와대가 송영길을 이상한 취급했습니다. 당일날 발표도 하지 않고 이틀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뭔가 있습니다.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